BBC 드라마 셜록의 한 장면입니다. 영국 왕실의 부탁을 받은 셜록은 불미스러운 사진을 회수하기 위해 아이린 애들러의 집에 신부로 변장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셜록의 방문을 예상한 애들러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등장합니다. 평소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그들의 모든 면을 유추할 수 있었던 셜록은 결국 애들러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죠. 이렇게 의상은 사람의 성격과 삶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장르의 영화에서는 시대와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이번 편에서는 2007년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에 올랐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 다양한 의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 앤디는 저널리스트가 되길 꿈꾸며 패션에는 관심이 없지만 오로지 경력을 쌓기 위해 최고의 패션지 런웨이에 취업합니다. 악명 높은 편집장 미란다 프리스틀레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된 앤디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극심한 변덕의 소유자인 미란다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의상 감독 패트리샤 필드는 스타일리스트이자 섹스앤더시티의 의상 감독이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그는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캐릭터를 극적으로 과장할 수 있는 의상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채로운 의상들을 통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와 성장을 표현하려 했죠. 영화의 후반부에서 미란다는 앤디에게 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앤디는 경악하며 믿지 못하지만 사실 영화는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닮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앤디가 런웨이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입은 의상은 앤디의 서투른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션 업계를 좌우하는 미란다의 의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미란다는 짙은 보라색 옷을, 앤디는 연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수해 보이는 앤디가 강렬한 인상의 미란다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미란다의 수석 비서 에밀리의 의상 또한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런웨이와 미란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앤디가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교류하는 사람인 에밀리는 앤디에게 런웨이의 첫인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에밀리는 여기서 금속 장식이 달린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의 모양과 금속 장식은 마치 갑옷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앤디를 호전적으로 대하는 에밀리를 잘 반영합니다. 의상은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캐릭터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에밀리의 의상은 자신의 위치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에밀리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입은 옷은 어깨 부분이 양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복도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에밀리에게서도 미란다와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란다를 존경하고 그 뒤를 따르고 싶은 에밀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미란다는 금빛 재킷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반면 에밀리는 검은색 재킷 안에 금빛 옷을 입고 있죠. 이날 앤디는 미란다 앞에서 패션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고 미란다 또한 앤디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기 때문에 앤디는 미란다와 에밀리의 금빛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파란색, 미란다에 의하면 세룰리안 블루를 입고 있죠. 영화 중반부에서 미란다와 앤디는 자선 행사에서 다시 서로를 반영합니다. 감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에밀리 대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앤디를 미란다가 더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미란다와 앤디의 드레스는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드레스는 이 둘의 드레스와 모양과 질감이 많이 달라 보이죠. 또 이들과 달리 혼자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미란다의 진한 보라색과 앤디의 연한 보라색이 서로를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란다의 드레스는 자신감 있는 미란다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앤디의 드레스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와 앤디가 다시 서로를 눈에 띄게 반영하는 의상 연출은 영화 말미에 다시 등장합니다. 앤디는 미란다의 경쟁 상대로 인해 미란다가 런웨이 편집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미란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패트리샤 필드는 앤디가 입은 옷의 넥라인을 미란다가 입은 드레스의 넥라인과 똑같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미란다도 이를 알아봤는지 앤디가 말한 와중에 앤디의 옷을 유심히 쳐다보죠. 그리고 잠시 뒤 미란다는 앤디에게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이젤을 연기한 스탠리 투치는 처음에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트리샤 필드가 선정한 의상을 피팅한 이후에는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죠.
필드는 다양한 디자이너들로부터 수집한 의상으로 등장인물들을 개성있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상징적인 의상들을 통해 세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의상은 훌륭하게 연출되면 관객을 캐릭터에 집중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잘못 연출되었을 경우 의상만큼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캐릭터의 상황이나 시대적 고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상이 등장하면 바로 주목받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의상들은 현실보다 이상적이고 과장된 가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관객들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계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영화에 몰입하게 되죠. 때문에 시대극이나 판타지, 공상과학만큼 의상 연출에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섬세한 의상 연출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같은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화려함으로 시선을 압도한 시대극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지고 말았죠.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